왜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일본을 맞춰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런 내용도 실제로 이경철 선생이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죠.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이곳에서 이경채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다. 아버님은 전통적으로 한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바로 그 무렵 1910년생이신데 바로 학교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집에서 한학을 공부하시다가 거의 11살 때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 송정리는 전라도 지역 중에서도 조선인과 일본인의 갈등이 더욱 심한 곳이었다. 학교에 들어가면서 이경채는 식민지 국민이 당하는 부조리를 하나씩 접하게 된다. 송정리는 나주와 광주를 연결하는 하나의 어떤 중간 일종의 기차역이고, 이것 때문에 그 일제시대 때 급성장한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송정리는 새롭게 진출한 일본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 교사의 식민 교육과 민족적 차별, 비교육적 처사 등에 대해서 학생들은 큰 불만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조선인 학생들은 집단적인 등교 거부 투쟁인 동맹휴학을 하면서 불만을 표출했다. 이경채도 이에 적극 동참한다. 이경철 선생이 이제 일종의 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1924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그 한일 학생들 사이에 야구 시합을 하다가 심판에 대해서 뭔가 항의하던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서 당시 여러 명의 학생들이 또 퇴학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련의 일들을 겪으며 이경채의 마음엔 민족의식이 굳건히 자리 잡는다. 드디어 1928년 4월 그는 문서를 인쇄해 뿌리는 사건을 주동한다. 공주 거보가 5년제인데 4학년 때였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는 입에도 꺼낼 수 없는 말, 조선 독립이란 말을 문구를 작성해서 등사해서 송정리 곳곳 송정역, 그 다음에 주변 그 주요 지점에 전봇대에다가 전시를 하고 부착해서 일경이 그 체포에 나섰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경채는 문서에서 조선인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 그의 마음속에 쌓였던 부당함에 대한 울분이 그렇게 폭발한 것이다. 조선인 번위의 교육을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만큼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일본을 맞춰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런 내용도 실제로 이경철 선생이 송정리 청년회에 참여해서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죠. 이른바 불온문서 사건은 광주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경철은 결국 경찰의 집요한 추적에 붙잡히고 만다. 갑자기 이경채가 출석부를 부를 때 선생님이 안 불러요.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유시퇴학, 권고퇴학을 시킨 거죠. 이경채에 대한 취조가 채 끝나기도 전에 권고퇴학을 시키고 1년 6개월의 형에 처한 것은 학생들의 항일 감정에 다시 불을 붙였다. 학생들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 동맹휴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건은 광주 지역 조선인 학생들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됐다. 그러던 1929년 11월 이경채 사건으로 집약된 반일 감정이 광주 항일 학생운동으로 폭발한다. 이후 이경채는 감시의 눈을 피해서 일본으로 떠난다. 일본에서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주의 인물로서 시찰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그 각 일본의 법은
각 경찰서에서 2주일 각 파출소에서 2주일 동안 구금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2주일씩 이곳저곳 파출소에 구금당하며 고생하던 이경채는 본격적인 독립활동을 위해서 상해로 떠난다. 상해에서 한인 자제들의 교육기관이었던 인성학교 교사로 독립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그는 몇 차례 자신의 이름을 바꾼다. 추적당하니까. 그리고 일본 경찰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암살단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할 때 가면을 쓴 거죠. 1932년 4월 상해 홍코우 공원에서 일왕의 생일 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거 이후 중국은 한인들의 항일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지원을 해주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이경채는 중국 중앙육군공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중국군에 편입돼 일본과 항전을 한다. 그러다가 1945년 광복을 맞이한다. 아버님이 1948년도에 귀국을 하셨는데 귀국하실 당시에도 2달간 휴가를 받아서 휴가로 해서 귀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역으로 귀국하게 된 거죠. 당시 중국군은 그가 중국에 계속 남아있기를 바랐지만 이경채는 만류를 뿌리치고 고국으로 돌아온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어떤 국가에 대해서 이득을 바라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는 젊은이였다면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족 혼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아버님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 이를테면 정규 교육을 받고 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부조리가 자신과 맞지 않다며 조용히 은거해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경채. 학생운동에서 시작돼서 거의 20년 이상의 어떤 대륙에서 항일운동이 일어났고요. 뭐 불의와 타협하지도 않았고 때로는 독재와 타협하지도 않았고 그랬죠. 실제로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였던 선비였던 고결한 성격의 성품을 가졌던 선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봅니다. (10대) 때부터 항일 정신을 마음 깊이 뿌리내리고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을 조국 광복을 위해 바친 이경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불길을 전국에 퍼뜨린 그는 우리들 마음에 조국이라는 뜨거운 불씨를 붙이고 떠났다.